안녕하세요. 가슴속 이야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인의 15년 인생 역정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과 배신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진실의 순간까지 마음 깊이 와닿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5년 전 25세 이지우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였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성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녀의 눈에는 오직 한 사람만 보였어요. 제단 앞에 서 있는 남자 박현민이었죠. 지우야, 너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신혼 첫날 밤 현민이 지우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인 말이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과 진실된 눈빛을 지우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인생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가장 확신했던 순간이 가장 큰 착각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결혼 초기에는 정말 달콤했습니다. 현미는 중견 건설회사의 전무였고 지우는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둘 다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모범적인 부부였죠. 시어머니 한순옥 여사도 처음에는 지우를 예뻐해 주셨어요. 우리 지우가 참 착하고 예쁘네. 빨리 손자 얼굴 보고 싶구나. 시어머니의 기대 섞인 말씀이었습니다. 지우도 그런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어요. 아이를 가져서 완벽한 가정을 이루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아직 시간이 있다며 여유롭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년, 3년이 지나면서 주변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의 눈빛도 점점 차가워졌죠. 지우야, 혹시 몸에 어디 이상이 있는 건 아니니? 조심스럽게 건네는 말이었지만 지우에게는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병원을 찾아가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어요. 산부인과 대기실에서 다른 임산부들을 바라보며 느꼈던 그 복잡한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검사 결과는 정상입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네요. 의사의 말을 들으며 지우는 안도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의문이 생겼죠. 자신에게 문제가 없다면 왜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걸까요? 여보, 당신도 한번 검사 받아보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현민에게 제안했을 때 그의 반응은 예상보다 격렬했습니다. 나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야? 말도 안 돼. 남성으로서의 자존심이 상했던 걸까요? 현미는 검사 받는 것 자체를 거부했어요. 그 후로는 아이 이야기만 나와도 얼굴을 찌푸렸죠. 5년이 지났을 때 시어머니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지우야, 솔직히 말해봐. 아이 갖기 싫은 거니? 요즘 젊은 애들은 그렇다던데.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그럼 왜 5년이 넘도록 소식이 없어? 우리 집안대를 어떻게 이룰 생각이야? 매일 반복되는 이런 대화들이 지우의 마음을 옥죄었어요.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두려워지기 시작했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으면 그나마 숨을 쉴 수 있었는데 집에만 오면 무거운 침묵과 차가운 시선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현민도 점점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지우를 감싸주려고 노력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마저도 포기하는 것 같았어요. 대화가 줄어들고 함께 보내는 시간도 줄어들었죠. 7년째 되던 해 지우는 용기를 내어 다시 한번 현민에게 부탁했습니다. 여보, 우리 둘 다 정밀검사를 받아보자.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해결할 수 있잖아. 지우야, 그만해. 이미 내가 여러 번 검사받지 않았어? 더 이상 뭘 바라는 거야? 하지만 당신은 아직 그만하라고 했잖아. 현민이 소리를 지른 건 처음이었어요. 지우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죠. 그날 밤 홀로 울며 잠든 지우에게는 알 수 없었습니다. 현민이 이미 혼자서 검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8년째 시어머니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지우야, 이제 결정할 때가 되었어. 무슨 결정이요, 어머니?
너도 알잖니. 대를 잇지 못하면 우리 집안은 어떻게 되는 거야? 시어머니의 말은 점점 더 직설적이 되어갔어요. 가문의 체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 모든 것이 지우에게는 부담이었죠. 10년째 되던 해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거실에는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보면 알겠지만 이혼 서류야. 현민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10년간 함께 산 아내에게 할 말이 아니었죠. 갑자기 왜 이런 말을? 갑자기가 아니야. 10년이야, 10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여보, 우리 다시 한번. 지우야, 이미 결정된 일이야. 서류에 서명해줘. 그 순간 지우가 느꼈던 감정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배신감, 절망감, 그리고 무엇보다 억울함이었어요. 10년간 자신이 문제라고 생각하며 혼자 짊어지고 있던 죄책감이 한순간에 분노로 바뀌었죠. 나한테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해? 이미 10년이 지났잖아. 당신도 검사 받아봤어요? 정말로? 현민이 잠시 머뭇거렸어요. 그 찰나의 망설임에서 지우는 직감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나타났거든요. 지우야, 이제 그만 놔줘. 서로를 위해서. 어머니, 저는 10년이면 충분히 기회를 준 거야. 우리 현민이도 이제 40이 넘었어. 더 늦기 전에 새 출발해야 해. 그날 밤 지우는 혼자서 10년의 결혼 생활을 정리했어요. 가져갈 수 있는 건 몇 벌의 옷과 책들, 그리고 작은 통장 하나가 전부였죠. 다음 날 아침 서류에 서명하며 지우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현민과 시어머니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마음속에는 이미 계획이 서고 있었어요.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의지 말이에요. 더욱 감정이 실린 목소리로 점점 강해지는 톤으로. 이혼 후 지우가 처음 한 일은 작은 원룸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15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이었지만 오히려 마음은 홀가분했어요. 10년간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이제 진짜 시작이야. 거울 앞에 서서 다짐하는 지우의 모습에는 이전과 다른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보며 살 필요가 없었거든요. 첫 번째로 한 일은 개인 병원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신의 검사가 아니라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선생님, 혹시 예전에 여기서 검사받은 사람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환자 본인이 아니면 어려운데요. 제 남편이에요. 아니, 전 남편이었어요. 의사는 지우의 간절한 표정을 보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드릴 수 없지만 박현민이라는 분이 5년 전에 정밀 검사를 받으신 기록이 있네요. 지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5년 전이라면 자신이 현민에게 함께 검사받자고 제안했던 바로 그 시기였거든요. 혹시 결과는 어땠나요?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의사가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남성 불임 쪽으로 진료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지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5년간, 아니 10년간 자신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홀로 고통받았는데 정작 현민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였죠. 병원을 나서며 지우는 분노보다는 허무함을 느꼈어요.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까? 함께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날 저녁 지우는 오래된 친구 수미를 만났습니다. 지우야, 정말 이혼했구나. 믿기지 않아. 응. 그런데 수미야,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지우는 수미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놨어요. 10년간의 고통, 그리고 방금 알게 된 현민의 비밀까지. 뭐라고? 현민이가 그런 검사를 받았다고? 응. 나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수미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지우야, 사실 나도 할 말이 있어. 뭔데? 현민이 말이야. 2년 전부터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어. 지우는 수미의 말을 듣고 또 한 번 충격에 빠졌어요. 불임 문제를 숨긴 것도 모자라서 바람까지 피웠다는 거였죠. 누구야? 회사 후배인데. 김윤서라는 여자야. 나이도 너보다 10살이나 어려.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어? 증거도 없었고 너한테 상처 줄까 봐서. 그날 밤 지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현민의 배신, 시어머니의 몰인정, 그리고 자신만 믿고 있던 진실들. 다음 날 지우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진실을 밝혀서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 무엇보다 정의를 세우고 싶었거든요. 첫 번째 단계는 증거 수집이었습니다. 지우는 사립탐정을 고용했어요. 현민과 윤서의 만남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의뢰인님 확실한 증거를 잡았습니다. 일주일 후 받은 탐정의 전화였어요. 사진들과 함께 온 보고서에는 현민과 윤서가 함께 보낸 시간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다음 사실이었습니다. 윤서가 임신했다는 것이었죠. 이 여자가 임신 4개월째인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지우의 손이 떨렸어요. 자신 거는 10년간 아이가 생기지 않았는데 다른 여자와는 4개월 만에. 혹시 친자 확인은 가능할까요? 그건 좀 어렵겠는데요. 아직 태아 상태라서. 지우는 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출산 후에 친자 확인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야 확실한 증거가 될 테니까요. 몇 달 후 윤서가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현미는 회사에서 아들을 낳았다며 기뻐했다고 해요. 하지만 아직 결혼하지는 않은 상태였죠. 지우는 기다렸습니다. 현민이 윤서와 재혼하고 아이의 돌잔치를 할 때까지. 그때가 바로 진실을 폭로할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기간 동안 지우는 자신만의 삶을 차근차근 준비했어요. 교사직을 그만두고 작은 학습지 교육센터를 차렸습니다. 10년간의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죠. 선생님, 우리 아이가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지우 선생님 덕분이에요. 학부모들의 칭찬을 들으며 지우는 자신감을 회복해 나갔어요.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죠. 1년 후 드디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현민과 윤서가 결혼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곧 아이의 첫 생일 파티를 성대하게 열 예정이라고 했죠. 이제 때가 왔구나. 지우는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15개월간 준비해온 복수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우의 계획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어요. 진실을 밝혀서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 무엇보다 현민이 저지른 잘못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었죠. 친자 검사 결과를 받은 것도 이 시기였습니다. 탐정의 도움으로 아이의 DNA를 채취해서 현민과 비교한 결과였어요. 99.9% 일치합니다. 확실한 증거였죠. 현민이 윤서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불임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는 뜻이었어요. 지우는 더 깊이 조사했습니다. 현민이 받았던 정밀 검사 결과를 입수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어요. 마침내 확보한 의료 기록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현민의 경우 경미한 남성 불임이었는데 치료 가능한 수준이었다는 것이었죠. 만약 부부가 함께 치료받았다면 임신이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의 소견서에 적힌 문장이었어요. 지우는 이 문서를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10년간 자신만 탓하며 살아왔는데 사실은 현민이 치료를 거부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거였죠. 정말 너무하다.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분노의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해방의 눈물이기도 했어요. 드디어 진실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돌잔치 전날 밤 지우는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현민의 의료 기록, 윤서와의 불륜 증거, 그리고 친자 검사 결과까지. 15개월간 모아온 모든 것들이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겠구나. 지우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복수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한때 사랑했던 사람을 무너뜨린다는 죄책감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정의였습니다. 10년간 받은 모욕과 상처, 그리고 무엇보다 거짓에 기반한 이혼. 이 모든 것의 진실을 세상에 알릴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지우는 평생 가장 깊이 잠들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확신과 함께. 돌잔치 당일 지우는 이른 아침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 그리고 작은 클러치백에는 15개월간 모아온 모든 증거 자료가 들어 있었어요. 거울을 보며 마지막 점검을 하는 지우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나약했던 모습은 없었어요. 15개월간 혼자서 일어선 강인한 여성의 모습이었죠.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였습니다. 돌잔치는 3시에 시작 예정이었는데 지우는 일부러 조금 늦게 도착할 계획이었어요. 모든 하객들이 모인 후에 나타나는 것이 더 효과적일 테니까요. 호텔 로비에서 지우는 잠시 망설였어요.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 아직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10년간의 고통과 모욕, 그리고 진실을 숨기고 자신만 희생양으로 만든 현민과 시어머니를 생각하니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어요. 이지우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용기를 북돋우며 연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연회장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들려오는 환한 웃음소리와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분명 돌잡이 행사가 한창 진행 중인 것 같았죠. 지우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무대 위에는 현민과 윤서, 그리고 시어머니가 아기와 함께 서 있었어요. 아기는 예쁜 한복을 입고 돌상 앞에 앉아 있었죠. 우리 준혁이가 뭘 잡을까요? 사회자의 말에 하객들이 박수치며 웃고 있었어요. 화려한 돌상에는 온갖 물건들이 예쁘게 놓여 있었고 연회장은 꽃과 풍선으로 가득했습니다.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때는 자신도 저런 자리를 꿈꿨었는데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감상에 빠질 때가 아니었죠. 아기가 붓을 잡는 순간 연회장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와, 학자가 되겠네요. 우리 준혁이 똑똑해라. 시어머니 한순옥 여사가 기뻐하며 손자를 안아들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집에 대를 이을 아들이 생겼구나. 그 말을 들은 순간 지우의 가슴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자신에게는 그렇게 대를 잇지 못한다고 구박했으면서 이제 와서 저런 말을 하다니. 현민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준혁이 돌잔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민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1년 전 이혼할 때의 차가운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사랑하는 아내 윤서와 함께 이런 기쁜 날을 맞게 되어 정말 행복합니다. 앞으로 준혁이를 잘 키우겠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가족의 모습에 모든 사람들이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어머니께서 손자를 보시게 되어서 현민이 말을 잇는 순간 지우가 연회장 문을 활짝 열고 들어왔습니다. 연회장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지우에게 쏠렸죠. 검은 원피스를 입은 지우의 모습은 축제 같은 분위기와는 대조적이었어요. 현민이 지우를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우야? 마이크를 든 채로 멍하니 지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1년 전 이혼할 때 이후로 처음 보는 전처의 모습에 당황한 거였죠. 윤서도 지우를 보고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남편의 전처가 갑자기 나타난 상황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지우야, 너 여기서 뭐 하는 거냐?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1년 전에 쫓아낸 며느리가 손자 돌잔치에 나타난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지우는 천천히 무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여자 누구지? 신랑 전처 아닌가?
왜 돌잔치에 왔을까? 지우는 하객들의 수군거림을 무시하고 무대 앞까지 걸어왔어요. 그리고 현민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려요, 현민 씨. 차분하지만 강한 목소리였어요. 예전에 나약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지우야, 갑자기 왜? 현민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우의 달라진 모습과 분위기에 압도당한 것 같았죠. 아들을 낳으셨다니 정말 축하해요. 지우가 다시 말했을 때 그 목소리에는 미묘한 아이러니가 섞여 있었어요. 하객들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죠. 하지만 축하하기 전에 하객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우가 클러치백을 열며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연회장의 분위기가 급격히 긴장감으로 바뀌었어요. 잠깐, 지우야. 현민이 다급하게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15개월 전 저는 이 남자와 이혼했습니다. 지우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어요. 하객들이 더욱 집중하기 시작했죠. 이유는 10년간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지우야, 그만해. 시어머니가 소리쳤지만 지우는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어요. 지우가 첫 번째 서류를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현민의 의료 기록이었어요. 박현민 씨는 5년 전 남성불임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치료 가능한 상태였어요. 연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만약 부부가 함께 치료받았다면 임신이 가능했다는 것이 의사의 소견입니다. 현민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자신이 숨겨왔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남자는 치료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모든 책임을 저에게 돌렸죠. 지우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어요. 15개월간 참아온 감정이 터져나오고 있었거든요. 10년간 저는 혼자서 모든 병원을 다니며 검사받고 치료받았어요. 시어머니의 구박도 혼자 견뎠죠. 시어머니가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어머님. 지우가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박현민 씨는 2년 전부터 김윤서 씨와 불륜관계였습니다. 이 말에 연회장이 완전히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신부인 윤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여기 사진 증거들이 있어요. 둘의 만남은 저와의 이혼 전부터 시작된 거였어요. 지우가 사진들을 펼쳐 보이자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충격적이네. 현민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지우야, 그만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뭐 하는 짓이냐고요? 지우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어요. 10년간 저를 희생양으로 만들고 거짓말로 이혼을 강요한 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지우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친자검사 결과서였어요. 준혁이의 친자검사 결과입니다. 99.9% 박현민 씨의 아들이 맞아요. 이 말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어요. 당연한 결과인데 왜 친자검사를 했을까? 이게 중요한 이유는 박현민 씨가 김윤서 씨와는 아이를 가질 수 있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지우의 말이 이어졌을 때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그 의미를 깨달았어요. 즉, 저와의 불임 문제는 박현민 씨가 치료를 거부했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완전한 침묵이 흘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충격적인 진실을 소화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비틀거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럼 지우가 잘못한 게 아니었다는 거니? 뒤늦은 깨달음이었죠. 10년간 며느리를 구박하고 결국 쫓아낸 것이 모두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였어요. 윤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게 정말이에요? 현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들통난 상황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지우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복수하러 온 게 아니에요.
진실을 밝히러 왔을 뿐이죠. 그리고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10년간 저를 구박하셨던 것, 이제라도 잘못되었다는 걸 아시겠죠? 한순옥 여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우야, 정말 미안하다. 연회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축제 같았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 있었죠. 지우는 가방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15개월간 준비한 이 순간이에요. 제 명예를 회복하고 진실을 밝히는 것. 그리고 현민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행복하세요, 현민 씨. 하지만 다시는 누군가에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돌잔치가 끝난 후 지우는 호텔 로비에서 시어머니를 마주쳤습니다. 한순옥 여사의 눈가는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15개월 만에 만난 전 며느리 앞에서 그녀는 말문이 막혔죠. 지우야.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어머님. 지우는 차분하게 인사했어요. 더 이상 원망하거나 화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진실을 밝혔으니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한순옥 여사가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했어요. 10년간의 구박과 모욕에 대한 뒤늦은 후회였죠. 10년이나. 내가 10년이나 너를 괴롭혔구나. 어쩌면 좋니? 이제 됐어요, 어머님. 지우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어요. 저도 이제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싶어요. 지우야, 혹시 현민이와 다시. 아니에요, 어머님. 그럴 수는 없어요. 지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이제 제 길을 걸어갈 거예요. 한순옥 여사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며느리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지우를 처음 제대로 보는 순간이었거든요. 15개월 만에 만난 지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눈치 보며 굽실거리는 모습이 아니라 당당하고 독립적인 여성의 모습이었죠. 그날 저녁, 지우는 친구 수미와 함께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야, 정말 대단했어. 오늘 너 모습 보니까 정말 많이 변했구나. 그치? 나도 놀라워. 예전에 나 같으면 절대 못했을 일이야. 15개월 동안 정말 많이 성장한 것 같아. 지우는 차분히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로 많은 것이 변했다는 걸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거든요. 이제 뭐 할 거야? 학원 일에 더 집중하려고. 요즘 아이들이 많이 늘어서 확장도 생각하고 있어. 정말? 사업이 잘 되고 있구나. 응. 혼자 살아가는 것도 생각보다 괜찮더라고. 지우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15개월 전 이혼할 때의 절망적이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며칠 후 지우에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현민으로부터였어요. 지우야, 만날 수 있을까? 전화 속 현민의 목소리는 많이 지쳐 보였어요. 무슨 일이세요? 할 말이 있어. 지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만나기로 했어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다음 날 두 사람은 조용한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15개월 만에 둘만의 만남이었어요. 지우야, 정말 미안해. 현민이 첫마디로 사과했어요. 돌잔치 때 내 말이 다 맞았어. 내가 너무 잘못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알아. 용서해달라는 건 아니야. 현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만 내가 알아줬으면 해서. 내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지우는 현민을 바라봤어요.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남이나 다름없었죠. 후회해서 뭐가 달라져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지. 현민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윤서와는 어떻게 됐어요? 힘들어하고 있어. 당연하겠지. 돌잔치에서의 폭로 이후 현민과 윤서의 관계도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건 당신들이 해결할 일이에요. 지우는 더 이상 그들의 문제에 관심이 없었어요. 지우야, 혹시
현민 씨. 지우가 현민의 말을 가로막았어요.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해요.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고 있거든요. 그래. 다행이야. 현민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지만 지우는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정말로 안녕히 살아요. 지우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과거와의 완전한 결별이었죠. 몇 주 후 지우의 학원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찾아왔어요. 소문이 나면서 실력 있는 선생님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거였죠. 선생님, 우리 딸이 이 학원에서 공부한 후로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지우 선생님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있으신 것 같아요. 학부모들의 칭찬을 들으며 지우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6개월 후 지우는 학원을 확장했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었거든요. 개업식 날 많은 학부모들과 동료 교사들이 축하해 주었어요. 지우야, 정말 대단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구나. 수미가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어요. 고마워, 수미야. 내가 옆에서 많이 도와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앞으로도 더 잘 될 거야. 그날 저녁 혼자 학원에서 정리를 하던 지우에게 낯선 전화가 왔어요. 혹시 이지우 선생님이세요? 네, 그런데요. 저는 KBS 교육 프로그램 PD인데요. 선생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제 이야기요? 네. 혼자서 학원을 일구신 이야기, 그리고 특별한 교육 방법에 대해서요. 지우는 놀랐어요. 자신의 이야기가 방송국까지 알려진 줄은 몰랐거든요. 혹시 방송에 출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다른 교육자들에게도 좋은 영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1년 전 지우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당당히 받아들일 수 있었죠. 네, 기회가 된다면 해보겠습니다. 몇 주 후 지우는 생방송에 출연했어요. 교육 전문가로서 자신의 철학과 방법을 나누는 자리였죠. 선생님만의 특별한 교육 철학이 있으신가요? MC의 질문에 지우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저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모두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각자의 속도에 맞춰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육자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지금의 위치까지 오신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요. 그리고 진실은 언제나 빛을 본다는 믿음이었어요. 방송 후 지우에게는 더 많은 기회들이 찾아왔어요. 교육 관련 강의 요청, 칼럼 기고 제안 등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였죠. 2년 후 지우는 교육 관련 책을 출간했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힘이라는 제목의 자서전이었어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거든요. 책 출간 기념의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학부모들, 동료 교사들, 그리고 뜻밖의 인물도 있었죠. 한순옥 여사였습니다. 지우야. 전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어머님, 어떻게 오셨어요? 내 책. 읽어봤어. 정말 잘 썼더라. 한순옥 여사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내가 너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책을 읽고 나서야 제대로 알겠더라. 이제 다 과거 일이에요, 어머님. 지우야, 너 정말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훌륭하게 자리 잡은 모습을 보니까 정말 자랑스럽다. 진심 어린 칭찬이었어요. 며느리로서가 아닌 한 사람의 인생을 인정하는 말이었죠. 출간 기념회가 끝난 후 지우는 학원으로 돌아왔어요. 조용한 교실에서 혼자 앉아 지난 3년을 돌아봤죠. 15개월간의 준비 기간, 그리고 진실을 폭로했던 그날, 그 이후의 새로운 도전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책상 위에 놓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었어요. 아이들의 환한 미소를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죠. 참 많이 변했구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지우는 미소를 지었어요. 3년 전에 절망적이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이제는 자신감 넘치고 당당한 여성의 모습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출판사에서 온 연락이었죠. 선생님, 책 판매량이 정말 좋아요. 벌써 재판을 찍어야 할 것 같은데요. 정말요? 네. 독자들 반응도 너무 좋고요. 많은 분들이 선생님 이야기에서 용기를 얻고 있다고 해요. 지우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기뻤거든요. 그날 밤 지우는 일기를 썼어요. 3년 전부터 시작한 습관이었죠. 오늘로 새로운 장이 시작됐다. 책이 출간되고 많은 사람들이 내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준다. 3년 전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런 날이 올 거라고 누가 상상했을까? 진실을 밝히는 것만이 목표였는데 그 과정에서 새로운 나를 발견했다. 더 강하고 더 당당하고 더 독립적인 나를. 현민이와의 결혼이 끝나면서 내 인생도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진짜 내 인생의 시작이었던 것 같다. 이제는 과거를 원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감사하다. 그 힘든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될 수 있었으니까. 앞으로도 더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다. 나에게는 포기하지 않는 힘이 있고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가 있으니까. 내일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누군가의 꿈을 응원하고 내 자신의 꿈도 키워나갈 거다. 진실은 정말 언제나 빛을 본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 일기를 다 쓰고 나서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각각의 불빛마다 누군가의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제 지우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었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선 자신감, 진실을 밝혀낸 용기, 그리고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는 의지가 있었거든요. 3년 전 그 절망적인 돌잔치의 순간이 결국은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야 확신할 수 있었어요. 마무리 멘트 따뜻하고 희망적인 목소리로. 진실은 정말 언제나 빛을 봅니다. 비록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죠. 이지우의 이야기처럼 때로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도 어려운 순간을 겪고 계신다면 이지우처럼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도 분명히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을 테니까요. 오늘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